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4년 3월 하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월은 되게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월 22일에 성립하는 금성토성회합인데요. 이때를 전후로 토성이 길성 인클로저가 되면서, 그리고 이번 금성토성회합은 그렇게 흉하거나 파괴적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성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득이 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4월 초에 너무나 흉한 구조가 몰려있기 때문에 일종의 태풍 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구조는 수성이 백양궁에서 움직이면서 14도 30분 정도에 가면 알페라츠라는 별과 만납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성이죠. 이게 3월 18일이에요. 3월 18일 당일에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는 좀 선구자적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남들이 좀처럼 안 건드리는, 아무도 주변에서 이 업계에서 이거 도전해본 사람이 없으면 약간 좀 건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돈 버리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약간 어쨌든 처음 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성공을 거두기에 쉬운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발탁하고 선정을 위해서 그 자료 제작이나 발표를 하기에 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합격하고 100가지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만 이제 채택되는 그런 구조에서 이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한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기가 좀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상하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욕을 하거나 질투의 시선을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도 심심찮게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좀 문제 없이 진행을 하려면, 불협화음 없이 진행하려면 너무 욕심, 이걸 얻어내겠다라는 마음을 좀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좀 우아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노하우도 이때 필요합니다. 사실 알페라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다음날 바로 수성이 북교점이랑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하루 사이에 수성이 알페라츠랑 만났다가 북교점이랑 만나, 일종의 알페라츠 북교점 그 인클로저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게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유효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알페라츠와 북교점과 수성과의 상성을 생각을 해보면 그 공통 교집합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남들이 잘 상상할 수도 없고, 이거는 이 업계에서 안 건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다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버리면서 일종의 첫타를 장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자기 이제 자본이랑 노력, 시간 같은 걸 투자해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선구자적 기질이 있는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한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을 하면 주변의 질시나 오해 같은 거를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워홀처럼 성공을 하면 똥을 싸도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각광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지저분한 얘기긴 하지만 일정 이상의 임계점 이상으로 성공을 하면 욕하던 사람들도 찬사로 돌아서는 게 대중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크게 뭔가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고, 근데 만약 실패하게 되면 엄청난 기대 이상이 예상했던 범위를 한참 넘어가는 아주 큰 구설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한 방이죠. 어쨌든 아니면 도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목성은 흉성인 맹카르랑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유효하고요. 목성 맹카르는 약간 좀 그래야 돼, 간사하죠. 점잖은 척하는데 약간 간사하게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무척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거처가 불안정하고 재빨리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높은 임대료, 높은 월세를 받으면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집 빌리는 사람한테는 불리한데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유리한 구간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뭐 이런 때도 있죠. 그리고 소송 같은 걸 할 때도 꼼수나 술수 같은 게 잘 먹혀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잘못 꼼수를 쓰면 그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비겁한 놈에서 욕만 더 처먹는데, 이때는 약간 꼼수를 쓴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게 꼼수를 쓸 만한 사람이 아니고 평소에 순하고 점잖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때 정말 간만에 한번 딱 술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주도 면밀하고 중상모략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일종의 갯모해가 형성이 되면서 결과는 대성공. 물론 면은 약간 깎이겠지만 목성 맹카르 조합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성과 토성의 회합 3월 22일입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 유효하고요. 보통 금성토성 회합이면 이게 약간 좀 깝깝하고 흉하고 좀 참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금성토성 회합은 그렇게까지 흉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격식이 요구되는 각종 행사나 만남 같은 거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구간이고, 특히 이제 그 소개팅 선 결정사처럼 남녀가 어쨌든 혼인을 원하는 남녀가 만날 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스펙 차이가 좀 남에도 불구하고 한번 던져보는 그런 것들 있죠. 남들이 보기에 좀 나이 차가 좀 크지 않냐? 라고 뒷소리가 나올 만한 것들이지만 이때 하면 결과가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성사될 확률도 꽤나 높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어른의 사정을 따지는 거를 일종의 허용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조건을 너무 따지다 보면 욕먹잖아요. 왜 이렇게 속물적이니? 근데 이때는 그런 거를 잘 하는 게 오히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어른스럽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무례하게 선을 넘지는 않고 우아하게 지나가는 거죠. 종의 서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를 간을 보면서 조건을 따질 수 있는, 이게 꼭 남녀 관계에만 국한된 얘기겠어요? 아니죠. 도매나 소매, 거래라든가 거래처와의 관계, 영업할 때 이런 거 다 말하자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조건을 예의 있게 따지면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금성이 따라가서 이제 목성이랑 육각을 맺는 게 3월 25일이에요. 이게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유효한 구조인데요. 금성, 목성, 육각인데 말하자면 금성은 쌍호궁에 있고 목성은 금궁에 있죠. 서로의,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죠? 뮤추얼 도모사일 디셉션, 상의 길성 간의 육각이에요. 뭐 흠 잡을 데가 없죠. 그래서 모래도 잘 풀리는, 그러니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왜냐하면 육각이니까 강력한 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의 시선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거나 남들 어렵게 넘어가는 과정을 순탄하게 넘어간다. 이제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금성이 목성을 지금 프리도미네이팅 하고 있잖아요. 금성이 약간 선을 잡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목성의 미덕을 금성의 미덕이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규칙이나 계율 같은 거를 좀 느슨하게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그리고 또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행사, 약간 말하자면 기숙사 규칙을 3일 동안만 적용하지 않겠다, 멋대로 놀아라, 이런 전통 같은 게 있으면 이때 적용해도 되는 거죠. 물론 이건 되게 좁은 예시에 불과하지만 일상에서 어쨌든 요거랑 비슷한 형태의 행사를 진행을 한다면 이때 상당히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3월 28일 화성은 포말아웃랑 회합을 이룹니다. 이게 27일 저녁부터 29일 오전까지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 사람이 약간 좀 맛이 갑니다. 조금 좀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미운 놈을 내 손으로 패놓고 조져놔도 왠지 뒤끝이 없을 것 같은, 괜찮을 것 같다는 되게 비현실적인 망상 같은 거죠. 약간 망상이라고 그러면 정신병적이지만 조금 사람들이 감정에 겨워가지고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고 착각을 해버릴 수 있는, 착각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이 정의라고 여기, 내가 절대선이고 내가 하는 건 무조건 옳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불만이 있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전횡이나 갑질을 하는 약간 뭐 원청업체라든가 사장님이 있다면 이때 이제 쓸만한 증거를, 이때 오버하기 때문에 쓸만한 증거를 잡아놓고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금융치료로 보여줘야죠. 그리고 또 이게 또 착각과 오해, 망상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것.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때 잘못 술 취하고 기분에 겨워가지고 고백을 하면 필패합니다. 절대 고백하면 안 되는 그런 날들이란 거를 잊지 마셔야 하고요. 3일 후에 금성이 진행하면서 쌍어궁 23도에 들어가서 마르카브랑 맞는데 페가수스 자리 알파성이었나? 예, 어쨌든 그 무시할 수 없는 별이거든요. 3월 31일 당일에 유효한 구조입니다. 이때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오늘만 산다, 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복잡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즐기면서 노는 게 맞고요. 다만 술 먹고 흥이 올라가지고 약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랑 약간 미친 짓이죠. 약간 크레이지 띵을 무모한 헛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서로 이제 그 불꽃놀이를 하면서 서로의 엉덩이에 쏜다든가, 약간 좀 술 취한 바보 남자들이 할 만한 그런 짓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칠 만한 사람들과는 이날 같이 안 노는 게 좋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약간 술이 들어가고 흥취에 겨우면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따르게 되거든. 야, 이거 해보지 않을래? 평소 같으면 야, 누가 그런 짓을 하냐, 바보냐 라는 반응이 나올 만한 게 이때는 그래 한번 해보자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일종의 연대감이나 군중심리에 휩쓸려 가는 거죠. 이게 쌍오궁의 별들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쌍오궁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런 항성들이죠. 그래서 약간 그런 군중이나 집단 심리에 이제 쓸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자는 얘기죠. 자, 2024년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3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